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교육 초보편, 자, 1-6 돈 빌려서 주식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예요. 자, 뭐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물건은 내가 먼저 가져가고 돈은 나중에 주는 거, 이런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? 외상이라 그러죠. 외상. 뭐 슈퍼에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많이 했는데, 슈퍼에 엄마들이 뭐 외상으로 뭐 좀 뭐 갖고 와라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. 외상 거래. 이럴 때 쓰이는 외상. 주식도 이렇게 이 외상 거래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주식에서는 외상 거래는 이제 뭘로 할 수가 있냐면 신용 거래로 할 수가 있어요. 신용 거래로. 자,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내 돈으로 이제 주식 매매 거래를 하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 실물 거래라고 해요. 실물 거래. 자, 실물 거래. 글씨가 안 이쁘게 써지는데 실물 거래.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는 신용 거래. 반대 개념이겠죠? 실물 거래와 신용 거래.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뭐 아무 종목이나 이제 신용 거래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증권사마다 또 이 신용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삼성증권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신용 거래가 됐는데 뭐 다른 뭐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신용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증권사마다 같은 종목이라도 신용 거래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은 증권사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어떤 돈을 맡겨두고 이제 추가로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건데, 만약에 이제 뭐 신용 40%다, 뭐 30%다, 뭐 이러죠. 신 40, 신 30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신용 40% 종목이다. 그러면 내가 400만 원만 있으면 추가로 증권사에서 600만 원을 빌려서 총 1000만 원 주식을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신용 30%는 내가 300만 원만 있으면 추가로 증권사에서 700만 원을 확 빌려와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. 그런 게 바로 신용거래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신용 거래를 하려면은 그냥 일반 뭐 위탁계좌로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이제 영업점에다가 신용 계좌를 따로 또 만들어야 돼요. 신청을 해서. 그래서 HTS 상에서도 그냥 우리 주식 주문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용 매매 주문창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띄워서 따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신용 융자를 이제 받고 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제 돈을 빌리면 그 이제 돈을 빌린 이제 기한이 있죠. 우리가 기한을 정해놓고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 융자 기한에 따라서 이제 이자도 냅니다.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이자는 이제 뭐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. 융자 기한이 이제 길면 이자율도 이제 높아지고 똑같죠. 우리 차 할부로 살 때랑 그래요. 그리고 또 그 융자금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용으로 이제 빌려 쓴 돈은 어떤 이제 정해진 기한 내에 뭐 3개월이면 3개월, 연장도 할 수 있죠. 연장도 한 3번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기한 내에 이제 갚아야 되는데, 만약에 내가 빌린 돈을 기한 내에 갚지를 못하면 이제 증권사는 처음에 이제 담보로 이제 잡아둔 게 있죠. 보증금 같이. 그래서 담보로 잡아둔 어떤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맡긴 어떤 증거금, 그거 증거금 현금을 이제 확보를 해서 원리금을 얘네들이 뭐 회수를 해가 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신용거래는 좀 이제 그거 자체만으로 조금 위험성이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위험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 주식 거래인데,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투자자한테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투자자가
투자에 이제 실패를 해서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를 해서 안전장치를 이제 걸어두는데, 그 안전장치는 뭐 처음에 이제 걸었던 그런 뭐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증거금, 그 다음에 또 안전장치 하나가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. 담보 유지, 아이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냥.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.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, 자, 증권사별로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해요. 다르기는 한데, 보통 뭐 한 140%? 140에서 한 150% 정도,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잔고를 유지를 해야 돼요. 이건 무슨 말이냐면, 내가 이제 뭐 400만 원, 400만 원의 뭐 증거금을 내면 6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아서 어때요? 1000만 원어치 내가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쵸?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, 이 1000만 원 자금으로 주식을 샀으면 그 담보 비율이 뭐 140%라고 하면, 빌린 돈 600만 원에 대한 140%, 즉 내 잔고가 1000만 원에서 그 600만 원에 대한 140%니까 얼마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? 600만 원에 대한 140%니까 계산을 하면 거의 840만 원 정도가 되겠죠. 이 840만 원은 항상 내가 잔고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내 잔고가 840만 원 이하가 되면 증권사에서 이제 그 신용계좌 주인한테 뭐 연락이 가죠. 증거금을 뭐라고 더 채워라. 증거금 채워라.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마진콜을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마진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마진콜. 그래서 증거금을 더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를 마진콜을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렇게 마진콜 이후에는 보통 5일 이내에 추가 증거금을 넣어야 돼요. 내 계좌에. 그래야지 내 담보 비율이 살아나서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. 만약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추가 증거금을 못 채우면 그 다음날 정규장이 9시에 이제 시작이 되죠. 9시에 시작하면 첫 거래가, 그러니까 시초가에 강제로 주식들이 다 팔려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뭐 확 급락을 하면 확 이렇게 빠져버리면 애초에 이제 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보증금으로 넣었던 그런 것까지 다 까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신용융자로 산 주식도 다 잃고 빚까지 내게 지게 되는 거죠. 빚까지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증권사에서 이제 투자자한테 그 대출해준 원금이랑 이자를 따로 또 청구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주식담보대출 요즘에 많이 하는데, 주식담보대출도 비슷한 개념이에요. 신용이랑. 근데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신용을 쓰거나 주식담보대출을 해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철저하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내가 이제 불리한 위치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? 이유는 왜 그럴까요? 왜 그러죠? 이유는 이렇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. 뭐겠어요?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고 싶어서 이거밖에 없는 거죠.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뭐라 그러죠? 욕심. 바로 욕심이에요.
그래서 이 욕심이 들어간 채로 주식 매매를 이제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굉장히 이제 조급해지고, 그 다음에 작은 주가의 등락에도 걱정이 커지고, 그렇게 되면 이제 객관적인 어떤 평가로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굉장히 이제 작은 뉴스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빨리 주식을 내가 팔아야 되나,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요. 그래서 돈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죠.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? 손실을 보는 거예요. 결국은. 아시겠죠?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? 결국은 내가 지금 당장 운이 좋아서 100만원 수익은 볼 수 있지만 그 운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내가 벌었던 100만원의 10배, 100배 또 넘는 손실금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 1-6 돈 빌려서 주식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뭔지 아시죠? 결론은 손실이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1-6 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